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 토론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이전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분산론과 산업 경쟁력을 위한 수도권 현실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전북의 미래에 새만금이 서 있습니다. 새만금이 관련 산업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과연 이 거대한 흐름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시사 토론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임성진 에너지 전환포럼 공동대표, 윤영상 전북대 화학공학과 교수, 정현 대구대 반도체 전자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새 벽두부터 용인의 이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력과 물 부족을 이유로 용인은 좀 한계 상황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미 입지가 결정된 사업을 뒤흔드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는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자, 각자 개인적인 의견부터 듣고 토론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교수님부터. 예. 네, 제가 생각하기는 용인 반도체 문제는 오늘날 국가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발전 전략을 그대로 답습한 그 결과가 지금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볼 때 일단 그 수도권이 에너지 소비량이 한 44% 거의 절반 가까이를 수도권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전력 자급률을 보게 되면은 서울이 한 10% 정도, 네. 경기도가 한 61% 정도를 자급하는데 반해서 지역에서 예를 들어 전남이나 뭐 경북이나 뭐 화력 발전소가 많은 충남, 뭐 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역은 굉장히 높은 자급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처럼 수도권으로 다 올라가는 모든 발전 양식을 그대로 또 에너지 문제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10기가와트에 달하는 대규모 에너지를 소비하는 단지를 이제 건설하는 건데 그게 수도권 전력량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이제 전력이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전력을 공급하는 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알리백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인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이 자립률이 1.7%입니다. 그러니까 2%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도 전체적으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 수준이고 알리백이 국내에서 충족하는 기업들이 한 10%, 12%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용수를 소비하는 이런 현상들이 가능할까 저는 네. 애당초 이건 가능한 것에 할까에 대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 싶습니다. 계획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윤영상 교수님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뭐 요즘 논쟁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저는 결론을 두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용인은 전력과 용수에서 상당한 부족 상황이고 이미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가 보면 또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이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국가 산업인데 이제 와서 흔들면 되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확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국가 전략 산업이고요. 그래서 전력 문제라든지 송전망 문제, 그다음에 국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어디가 최적지인지 결정하는 이러한 논쟁, 저는 건강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멀리 대구에서 오신 우리 정현 교수님께서도 일단. 예. 용인과 새만금의 대립을 이전론이라는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으로 수도권 R&D 거점과 서해안 그린 제조 거점을 잇는 분산형 듀얼 허브 시너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용인에서 개발된 최첨단 기술이 새만금의 친환경 에너지를 타고 전 세계로 수출되는 것입니다. 결국 질문은 어디가 우월한가가 아니라 두 거점을 어떻게 연결하여 글로벌 1위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로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의 기술 자산과 새만금의 인프라 자산이 결합될 때 대한민국 반도체는 비로소 지속 가능한 글로벌 리딩 반도체 생태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난 2월부터 일반 산단 SK 하이닉스가 들어온 일반 산단은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1,000조 원이 넘나드는 돈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만 해도 15기가와트 정도 앞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 원전 10개에서 15개가 투입되는 뭐 그런 지어져야 되는 그런 막대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자,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이전 논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용인에서 다른 지역으로 에너지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일부 옮겨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논의는 이게 전 분야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경영학적, 이 공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진행 중인 이 거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분산 배치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은 가장 희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반도체 팹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도 이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팹 전문가로서 저는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닌 성장의 공간을 확보하는 기회로 보고 싶습니다.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이라면 새만금은 미래로 나아갈 근육이 될 것입니다. 이미 투입된 자산을 지키면서 새로운 미래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지를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은 경영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희망적인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단일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가 아닌 수도권의 지능과 서해안의 에너지가 결합된 반도체 강국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부분 전력 공급 계획부터 좀 확인을 좀 해보겠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는 논의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서두에 드렸듯이 15기가와트 이게 다 만들어졌을 때 2035년 40년 이 즈음에 이제 들어갈 그 전력들이 15기가와트 정도 내외라고 하는데 자 지금 현재 3기가와트 정도는 LNG로 만들어서 끌어올린다는 얘기들은 좀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계획이 특별히 없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이제 송배전망을 통해서 모든 전력들을 용인으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력 공급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부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이 지금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예. 재생에너지 비중이 자금률 1.7%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저 수도권은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자금률이 전남 전북 같은 경우는 이미 50%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또 지금 서남 해상이나 풍력이나 이런 게 개발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좀 추진을 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력 공급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3개의 LNG 발전소 외에는 나머지 이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제 서남 해상이나 동해안 쪽에서 이제 송전망을 통해서 오는 걸로 지금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겠냐가 이제 일단 문제죠. 송전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력 안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전력망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수도권 전력망 한 4분의 1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용량이 지금 47기가 같은데 실제 이제 한계는 한 12기가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예. 그런데 전압이 가는 안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한 번 정전이 나오면 이제 전체가 이제 수도권을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분야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용인 반도체는 10기가 그다음에 주변까지 해서 한 15, 17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10기가 정도를 잡더라도 반도체 한정해서 지금 3, 4, 5 킬로와트 그러니까 34만 5천 킬로와트 고압
특고압 전력망인데 이게 10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40기가 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력망을 통해 가지고 용인 반도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이제 재생을 어떻게 거기서 또 보충하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그래서 애당초 이건 계획 자체가 용수 문제도 있습니다. 용수 문제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 것들 철저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닌 굉장히 이 섣부른 정책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산단에 들어온 SK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그것을 뭐 공장을 가동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타이페이 같은 대만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훨씬 반도체 세계 중심지인데 거기는 이제 북부 쪽 같은 경우는 본부가 있으면서 주로 설계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중부 지역에서는 대량 생산을 많이 하고 남부 지역에는 첨단 공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으로 반도체 팹을 전부 분산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그 상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만금뿐이 아니라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게 오히려 미래의 반도체 발전을 위해서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이미 계획된 그 전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강원도에서 넘어오는 전력을 지금 하남변전소 그쪽을 거쳐야 되는데 이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 올라오는 모든 뭐 너댓 개의 이 개통망을 다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서해안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반발하고 있고 이참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소송으로 진행이 되거나 비화가 됐을 때 그 방법이 좀 없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좀 어떻게 얘기를 좀 한번. 지금 사실 자기 집 이외에 특고압 송전망이 지나가는 것을 네. 용인할 그런 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식으로 전력을 만들어가지고 수도권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것은 거의 한계에 왔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고덕에서 서안선까지 이 송전망이 그게 2013년에 건설 계획인데 10년이 지나가지고 2023년에 이제 그 삼성 평택 공장에 이제 했던 방도체 그 송전망이었는데 그때 훨씬 지금은 이제 서해안 쪽에서 올라오는 거에 11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훨씬 더 덜 하는 거리인데도 굉장한 주민 반발이 심했고 또 그 나중에는 결국은 그 송전망 비용을 전부 3,9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삼성이 전부 이제 지불을 하고 일부는 상당 부분을 지중화를 시키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송전망을 간신히 끌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전국을 동서쪽의 전국을 이제 고압 송전망이 지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용일 반도체 하나를 위해서 이 모든 망을 지나가는 걸 우리가 단순히 주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수용을 하라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이미 또 주민들의 의식이 과거보다도 굉장히 또 달라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고령화된 이런 밀양 같은 경우 뭐 그런 걸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이 전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아십니다. 알고 거기에 대해 대안까지 제시를 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지금 거기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풀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이 발전 계획을 바꾸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 또 새만금 지역에 기본적으로 좀 용인으로 다 끌어올리는 게 어렵다 그러면 지산지소 형태로 지역으로 내려오면 좋긴 한데 새만금 지역이 현재 지금 태양광은 좀 깔려 있기는 하지만 뭐 풍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전력을 이쪽에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한비던전에서 좀 끌어오고 그러면 일부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 새만금도 그걸 갖춰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용인에 비하면 새만금이 훨씬 뭐 유리한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뭐 장기 계획에 의하면 뭐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전력은 뭐 인근의 영광 원자력이나 서천 활약에서 송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송전이 필요하지만 거리가 상당히 짧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는 새만금이 상당한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만금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삼성 반도체나 이게 새만금에 들어오고 대규모 이제 에너지 소비 단지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력은 공급하는데 154, 345, 765 킬로볼트로 해가지고 굉장히 특고압을 해서 먼 거리를 이제 아주 높은 고압을 해서 전압을 올려갖고 보내는데 이제 새만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새만금의 이 전력망 풍력이 들어오면 그 끌어오는 인입점이나 이런 것도 갈등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용인 반도체의 갈등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되면은 전력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근데 과거식의 전력망이 아니고 새로운 발전 양식의 에너지 전환에 맞는 그러한 전력망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물 문제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용수 관련된 것도 용인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한강 수계 거를 써야 되는데 팔당댐에서 이제 대부분 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뭐 하루 107만 톤, 풀로 쓸 때는 107만 톤에서 더 늘어난 용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 이쪽 그 상황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용인 문제를 볼 때. 네, 뭐 용인하고 새만금하고 용수 조달 비용을 볼 때 이게 뭐 단순하게 비싸다 싸다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새만금은 이제 새로운 매립지고 새로운 부지이기 때문에 용수관로나 정화시설을 새로 구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초기 투자비에 해당합니다. 새만금을 활용하려면 어차피 투자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용인의 경우는 기존 인프라를 이제 활용한다는 건데 그래서 뭐 기존 인프라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취소, 고도정화, 재이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한다는 건데 사실은 잘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확장 추가하는 과정에서 그 누적 비용하고 사회적 갈등 리스크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새만금은 처음부터 반도체 전용 그 용수 시스템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장이 늘 수요가 이제 증가하면은 팹을 확장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주변에 그 핵심 부품 공장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 용수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인보다는 새만금에 상당한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팹 같은 경우 좀 확실히 좀 정밀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미세 진동 이런 부분들에 좀 상당히 좀 취약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만금 그러니까 용인 쪽에 반도체 이제 공장 지어야 된다는 분들이 좀 주장하는 내용 중에 새만금 자체가 워낙 연약 지반이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반도체 팹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그 흔들림이나 미세 진동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 그 말이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리스크가 있습니까? 예, 그 반도체 공정에서 특히 노광 공정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포토리소그래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나노미터 단위의 아주 작은 미세 패턴을 만들거든요. 나노미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리카락의 약 10만 배 작은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미세 진동은 이게 팹 건설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립지인 새만금은 지금 단단한 화강암 지반인 용인보다는 비교했을 때는 기술적 보완은 가능하지만 경제적, 설계적 측면에서 분명한 트레이드오프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싱가포르나 대만의 일부 팹 그리고 한국의 인천 송도 바이오 팹 같은 경우에 매립지 위에 이런 정밀 공장을 건설한 사례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은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용인은 토목 비용이 적게 들고 인프라가 이미 검증된 안전한 길인 반면에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와 부지 확장성이라는 이점을 얻는 대신 이제 초기 건설 비용 증가와 장기적인 집안 리스크를 관리를 떠안아야 한다는 좀 도전적인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 궁금한데요. 거기가 이제 뭐 SK가 일반 산단이고 삼성 같은 경우 국가 산단에 있지만 이게 두 군데가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클러스터라는 게 물론 뭐 소재, 부품, 장비도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옆에 다른 회사들도 있겠지만 이거 꼭 모아놨을 때 그 시너지라는 게 있습니까? 그 분산도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물론 제 생각에는 클러스터를 만들었을 때 이점도 있는데
지금 현재 반도체 우리 기술 그리고 공정을 하고 제작을 하는 이 라인을 보면은 사실 이게 반드시 꼭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굳이 합니다. 의미는 없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같은 장비 업체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장비 업체들의 좀 빠른 대응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모여 있으면은 그런 부분 쪽에서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반도체 생산성이나 이런 그런 뭐 데이터 공유 같은 것들을 위해서 꼭 모여 있어야 되는 거는 현재로서는 뭐 있으면 좋지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 용인하고 새만금하고 따져도 한 2시간 거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먼 거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산업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클러스터링이 필수적인 그런 예. 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석유화학인데요. 그 원유를 가지고 오면은 이제 정유 공장에서 그 연료를 생산하고 거기서 나오는 또 납사를 가지고 납사 크래킹 센터에서 이제 크래킹을 하고 그래서 이제 폴리에틸렌, 뭐 프로필렌, 에틸렌하고 프로필렌하고 만듭니다. 그걸 중합해서 또 폴리에틸렌을 만들고 그걸 받아다가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밸류 체인의 각각 그 기업들은 그런 원료와 제품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서로 교환을 하거든요. 운송하지 않고 그래야만 이제 원가 경쟁력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모여 있으면 좋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사실은 제품이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경쟁 업체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 간에 무슨 뭐 제품이나 원료를 교환하거나 이런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아놨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 오히려 국가 위기 관리 대응 측면에서는 좀 분산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제가 대만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페이에서 한 140에서 250km 우리가 30에서 60km 정도 평택이나 이렇게 이제 화성이나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이제 분산시켜서 이미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뭐 문제가 됐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잠깐 말씀하신 대로 그 분산한 이유 자체를 보게 되면은 지역이 훨씬 더 용수나 에너지를 확보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만금으로 내려오는 게 좋다는 것도 일단 에너지 문제를 강조를 하듯이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문제를 강조하듯이 바로 그런 비슷한 이유 때문에 대만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대만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 지정학적으로 한 곳에 모아놓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가 이제 다 이게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산을 시켜놓고, 또 하나는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분산시키는 국가 정책 목표 자체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이 굉장히 깊게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골고루 산업이 분산시켜서 그 지역이 거기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형성을 시킴으로써 그게 국가적으로 전체 산업 생태계가 넓어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효과적인 그런 미래 산업 전략을 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가 마치 모여 있는데 지방으로 분산을 시키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걸로 생각하는데, 대만 사례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반도체 그 팹 같은 경우 유해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거기 들어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이게 뭐 반도체 공장 자체가 지금까지 뭐 폭발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상당히 그 주변부에 위험이 될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화학공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거나 뭐 용인은 그 주변에 분명히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우리 인가와 상당히 좀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고, 물론 뭐 이 새만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어떤 그런 위험성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반도체 공정에서는 아르신, 디보레인 그 이외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가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누출의 위험성, 사고의 위험성이 없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은 사실은 누출 피해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또 2차 피해를 어떻게 그 확산을 막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아무래도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인명을 빨리 대피시켜야 되고 교통도 통제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이제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그런 민원들 또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이건 기업체뿐만이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새만금은 사실은 격리된 부지이고 뭐 사람이 살지 않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가 있다손 치더라도 사회적 갈등이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사회적 리스크까지 그러니까 총 리스크, 토탈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은 새만금이 용인보다는 이 측면에서는 월등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그 얘기를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반도체 산업 자체가 뭐 삼성전자도 그런 계획을 앞으로 좀 내놨었는데 우리가 리뉴얼 에너지 100%와 관련돼서 앞으로 향후에 100% 전환을 하겠다는 것을 삼성도 사실 선언은 한 상태고 뭐 2050년 목표를 어느 정도 정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현재 지금 그 국가산단에서 뭐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LNG, 액화석유가스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 물론 거기다 무슨 수소를 섞는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사실 아리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모든 기업들이 나중에 거기서 생산되는 뭐 HBM이나 반도체를 만들더라도 그것을 결국에는 소비하는 쪽에서도 사가는 쪽에서도 이게 리뉴얼 에너지 100%냐를 따질 시기가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데 이 아리백이나 어떤 ESG 압박 같은 경우는 기업들은 다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용인에서처럼 LNG로 기본적으로 기반 에너지를 LNG나 이런 걸로 간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백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백 조건을 이제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납품업체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알리백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에서 생산된 걸 지금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그 알리백 전력을 충분히 확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국내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한 12%밖에 안 되고 직접 거래를 통해서는 한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알리백을 확보를 해가지고 반도체를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여건이고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정책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대규모 클러스터를 특히 용인 쪽에 만들어가지고 특히 LNG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게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갈 시기가 되면은 그 알리백의 요구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2030년 이후가 되는데 이때 삼성이 거기서 만든 반도체를 어디다 어떻게 수출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반도체 공장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 놓고 삼성이 지금 5개, 6개 공장 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좌초 비용이 될 수 있는 메모 비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제가 애당초 이것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부터 이런 국제적인 흐름들, 에너지 전환의 앞으로 미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고려를 하면서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지적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는 LNG 갖고 있는데 LNG는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 아니고 석탄보다는 온실가스가 안 나옵니다만은 LNG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에서 이제 나중에 유연성 자원으로만 활용돼야 될 그런 장기적으로 그런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다음 인재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부 사실 뭐 이렇게 별로 유쾌하지 못한 소리인데요. 인제 남방 한계선에 대해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좀 해서는 안 될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궁금합니다. 우리 그 정한 교수와 윤현상 교수 두 분한테 좀 얘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인재 도대체 반도체 팹에서 활용하는 인재들이 어느 정도 고급 인력이 투입이 되고 실제 그 인재를 구하는 게 어려울 정도인가? 물론 뭐 팹 규모가 크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 좀 얘기를 정 교수님부터. 예, 그 회사에서는 그 반도체 이제 뭐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공정 기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계 쪽은 좀 더 높은 뭔가 좀 능력을 요구하는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고, 근데 조금 다른 분야로 가면은 공정도 물론
많은 기술과 뭐 지식과 능력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상대적으로는 이게 장비를 좀 관리를 하고 생산 수요를 관리를 하고 하는 공정기술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대학 나오고 꼭 석박사가 아니더라도 4년제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은 수도권에서 뭐 공부를 하고 그 학위를 따신 분들이 내려와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들, 전북대 등 대학들에서 이런 특화된 인재를 양성을 해서 충원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그 팹 자체를 운영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는 뭐 큰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전북대 화학공학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취업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한 75%에서 80% 정도 되고 그 중에 반 이상이 대기업입니다. 근데 이 토론에 나온다고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최근 3년에 지역에 남은 몇 퍼센트나 되나 30%입니다. 네. 전자공학부는 10%가 안 됩니다. 뭐 6.9%가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 좋은 기업에 가는데 다 어디 갔냐. 일자리 찾아서 다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쪽 새만금에 자리를 잡는다 하면 제 생각에는 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 중에서 상당수는 이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인재의 난방 한계선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좀 화가 납니다. 만약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은 지역 균형 발전은 이제 더 이상 논의할 게 없는 겁니다. 예. 자, 우리 현직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에 이제 지산지수, 지역에 있는 곳으로 가보는 게 어떠냐는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국가 산단이라는 게 개념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일반 산단하고는 다르겠지만 국가가 산업단지를 갖다 조성한다는 거는 국가가 국가 계획, 산업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인프라도 조성해주고 국가가 전체적인 그 산업의 중심을 잡고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국가의 몫일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이 기업들의 몫이라는 얘기를 물론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좀 알고 있겠는데 자 그럼 진짜 진정한 정부 몫이 뭔가 사실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상황에서 실제 해야 될 역할들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좀 궁금한데 한마디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부는 좀 어떤 방향으로 이것들을 좀 논의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이유는 그 앞에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지역으로 특히 이제 반도체, 용인 반도체 문제를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전에 명확하게 제시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민주당 내에도 용인 반도체, 용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 뭐 특히 이제 굉장히 발언권이 센 여성 의원도 계시고 그러는데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게 이제 갖고 있는 파장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마지막 갈 건가 안 갈 건가는 기업이 결정해야지 정부가 너 저리 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언급한 거고 그걸 마치 정부는 여기서 노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저는 좀 과대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미 정부 입장은 상당 부분 과거의 이런 발전 양식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해결할 수 있는가를 지금 찾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국가가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과거의 시장 틀 자체가 시장의 룰 자체가 이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발전 양식에 맞게 그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 산업들이 거기서 시장 경쟁력을 갖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 재생에너지나 이런 에너지 효율 산업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히트펌프 같은 경우도 공경 히트펌프가 유럽에서는 그렇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의무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대규모 건물에 오히려 가스만을 쓰도록 이렇게 법을 막아놓는 그 당시에 가스를 또 LNG를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들 이렇게 충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어떻게 잘 조정하고 미래 산업이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의 룰을 제대로 바꿔주냐 이건 정부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리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 좀 정부 역할 좀 한번. 예. 네, 뭐 저도 기본적으로 뭐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기업이 뭐 흥하고 망하고는 기업이 책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럼 손 놔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국가의 이제 정책 기조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제시하고 검토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만금 지역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지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제 기업들이 주저를 하는데 이럴 때 뭐 좀 정부에서 뭐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좀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뭐 100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뭐 너무 특혜가 아니냐. 그 뭐 그러면은 땅 매운 그 돈은 다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용인 클러스터에 삼성전자가 확보한 부지가 235만 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만금의 같은 면적을 확보하려면 1조 2천억 정도 듭니다.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특화단지 때 기업에 이제 불안했던 그 단가를 적용한 건데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1조 2천억 그 초기 투자를 안 해도 되니까 훨씬 매력적으로 느끼고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해소하냐? 여기서 와서 이제 영업을 하게 되면은 그 법인 지방 소득세를 세수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 23년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1조 4천억 세금을 냈어요, 1년에. 그러니까 뭐 업황이 좋으면 1년 만에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용인 캠퍼스는 평택보다는 2.5배 이상 큽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고 또 뭐 빌려준 거기 때문에 100년 후에는 금싸라기 땅을 또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와중에 우리 학생들 취업도 시킬 수 있고 뭐 지역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파격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차제에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뭐 그런 실현 가능한 제안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네. 저 교수님들 앞서 말씀하신 교수님들 의견에 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는 뭐 긴 의견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도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그 정책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어느 정도 개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의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 그리고 그에 따른 좀 적극적인 뭐 특별법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게 뭐 용인의 문제도 많이 좀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또 용인에서 물론 그 이전을 해 온다면 뭐 새만금이 될지 아니면 전남에 뭐 솔라시도가 될지 아니면 경남의 어떤 부지로 갈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도 준비가 그렇게 잘 썩 돼 있는 건 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프라 아니면 그 기반 자체를 갖추고 있었을 때 저희도 뭐 활짝 열고 들어오라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못한 건 또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먼저 좀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는 게 중요할지 뭐 그런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좀 한마디씩 더 좀. 예, 뭐 가장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죠. 뭐 용인 반도체를 새만금으로 우리가 유치하려는 그 명분이 가장 1순위가 지금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뼈아픈 지적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면은 그런 지적을 실제 저도 개인적으로 수도권에서 이제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러면 새만금 지역에 그걸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3기가 같은 뭐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실제 그동안 새만금에 이 7기가와트 정도를 했던 것도 10년, 15년이 되도록 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특히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상당 부분 많이 좀 주민들 갈등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자체가 이런 부분을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통한 미래의 첨단 지금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AI 이 산업의 발전을 국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전에 전북은 그런 청사진과 그런 방향의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지금이라도 이쪽 지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성사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뭐 저는 뭐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뭐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졸업을 한 후에 우리 지역에 남지 못하고 일자리 찾아서 이제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을 참 오랫동안 안타깝게 봐왔습니다. 그 학생들이 뭐 우리 지역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일자리가 없어서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기업에서 들어오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LG CNS가 거기에 뭐 초대형 그 스마트팜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때 농민들이 극렬히 반대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좌초됐습니다. 그때 조금 더 설득하고 조정하고 이런 노력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2019년에는 LG화학이 리튬 공장을 지려고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리튬은 이제 배터리의 핵심 원료입니다. 그때는 이제 환경 논란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또 포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리튬 공장 어차피 배터리 원료니 그 리튬 공장 옆에 크게 배터리까지 같이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하고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위에도 몇 가지 있지만 뭐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하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큰 기업들이 아주 새만금이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지만 왜 매력적으로 느끼냐? 제가 볼 때는 부지 확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 그 정도의 부지를 하려면은 민간에서 계속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또 주변 민원 발생해서 그걸 관리해야 되고 뭐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거의 백지에서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고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알리백이나 ESG 측면에서는 뭐 기업에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어떤 준비 좀 필요할까요? 저는 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만약에 새만금으로 유치가 돼서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과연 이제 그 기업 측면에서도 이제 직원들이 갈 것이냐 거기에 네. 서울의 그 좋은 그 정주 여건, 좋은 인프라에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이 과연 이 새만금 이 허허벌판인 가까워야 전주, 군산 이 정도인데 그래서 사람들을 좀 데려올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좀 파격적인 좀 유인책들을 좀 준비를 해서 같은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도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약속된 시간이 좀 지나가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의 반도체 공장 유지하는 것과 새만금의 이전, 뭐 이걸 두고 저희들은 좀 토론을 해봤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의 그 가장 중요한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이 골든타임을 또 지키는 것들이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이거를 위해서 사실, 정말 국가와 모든 기업들이나 아니면 지역도 사실 만나서 합의가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짧게 한마디씩 먼저 좀 듣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교수부터. 네. 저는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최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에서는 말하는 최적화는 뭐 속도, 전력, 면적 사이에 가장 효율적인 지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의 속도와 새만금의 지속 가능성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반도체 생산 로드맵 안에서 각 부지의 강점을 최적의 비중으로 버무리는 것이 전략적 이원화하는 것이 이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요새 뭐 논쟁이 뜨거운데 자칫 뭐 정쟁으로 비춰질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쟁보다는 논리적 설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대기업이 스스로 오려고 했을 때 우리가 기회를 놓쳤다는 그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은 뭐 기업들이 왜 새만금을 원했었는지 왜 원하는지 또 뭘 부족하게 느끼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만
앞으로 더 좋은 기회들이 계속 생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임 교수님 마지막으로. 예, 그 영인 반도체로 가느냐, 새만금이나 뭐 전남으로 가느냐 이 문제는 지역 갈등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가의 이 산업 전략이 근본적으로 과거 산업화 시대 전략이 수정되는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를 더 제대로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는 점을 지금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지금 송전망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과거처럼 어떤 국가의 어떤 정책을 가로막기 위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지금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지역 차별 요금제라든가 실질적으로 지산지소의 여러 가지 이 수평적 그 송전망이라든가 이런 대안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서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저는 어렵지 않게 접근이 의외로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결국 핵심은 전북과 새만금이 단순히 입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넘어서 기업 스스로 움직이게 할 여건과 확실한 기반 인프라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나눈 고민들이 전북을 포함한 국내 미래 산업의 지향을 바꾸는 대안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